커피 문화의 여성 차별은 특히 커피하우스 출입에서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커피하우스 출입은 여성들에게 전면적으로 금지됐고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먼저 여성들이 커피하우스를 드나들 수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허가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만 커피하우스를 드나들고 또 남성들이 커피하우스에 가면은 재미있으니까 기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좀 분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성들이 즐기는 커피하우스를 폐쇄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 청원서 중에는 커피하우스에 가면은 남성의 생산력이 이제 불모가 돼가지고 사막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커피하우스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합니다. 물론 남성들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이랬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의 여성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이 커피하우스에 출입할 수 있게 됐고 커피하우스 문화에 동화돼 갔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여성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궁정에 드나들던 궁정 귀족들, 그 여성들은 이제 커피를 처음부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궁정 귀족들이 한 4,00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처음부터 커피를 자유롭게 마신 사람은 기껏 한 4,000명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게 되는데 18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계몽주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 왕권에 대해서 절대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서서히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도 그 혁명의 분위기에 묻어서 커피하우스를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가 되면은 자유롭게 여성들이 커피하우스를 드나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혁명과 여성은 전혀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실제로 커피하우스에서 그 혁명의 담론이 생산이 됐는데 여성들도 거기에 동참했고 또 혁명 기간에 여성들이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이나 이런 거 들고 혁명 대회에 가담을 했고요. 또 프랑스 남성들이 그 혁명군이 돼서 나갔을 때 집에서 양말을 짜고 군수품을 만들고 이런 것도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일찍 다른 나라보다는 여성들이 카페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카페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도 마담 뭘 드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주문을 여성이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카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콘서트 카페, 음악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콘서트 카페에 간다든지 노천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노천 카페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콘디토라이라고 이제 제과점입니다. 거기에서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커피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성들이 커피 하우스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됩니다. 독일은 어땠냐 하면은요, 여성 진출이 굉장히 늦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발전했던 도시였던 베를린에서조차 카페 문화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카페하우스에서 정치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베를린에서는 1830년까지도 그런 정치적 담론은
맥주바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살롱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고요. 커피하우스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1890년이 됐어도 아주 카페다운 카페, 빈식 카페 이런 것들은 이제 베를린에 없었으니까 대단히 늦게 이제 진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은 부르주아들은 한편으로는 여성을 커피와 관련해서 차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커피 홍보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1920년대가 되면은 그 이른바 에로틱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커피 홍보에 성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에서 이 웨슬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여성을 커피 홍보에 동원했습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어서 1950년대에 보면은요, 여기 좀 홍보 전단을 좀 봐주시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저 내용에 보면은 모든 남성의 권리, 모든 여성의 의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50년대에 커피 많이 마시게 됐는데 여자는 커피를 잘 타야 된다 이겁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여자분이 커피를 제대로 못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커피잔을 머리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지금 얼굴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를 마실 권리 남성한테 있다. 여성들은 커피를 잘 탈 의무가 있다. 상당히 이렇게 보수적인 여성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커피 홍보에 보면은요, 의사들이 커피를 잘 못한 간호사를 꾸중하는 장면,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여성 진출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주 활발한 여성, 이런 사람들, 또 자의식이 강한 여성, 이런 사람들 이제 커피 홍보에 동원합니다. 어쨌든, 커피 산업은 여성을 홍보의 도구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들은 영원히 이 커피 문화의 이방인이었는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럽의 커피 문화를 발전시키고 커피의 소비를 늘린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지금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독일의 메리츠 벤츠라는 여사가 있었는데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다가 헝겊으로 이렇게 처음에 내려 마셨는데 이거 씻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장남이 쓰던 노트를 쭉 찢어가지고 한번 걸러보니까 다행히 커피가 잘 걸러졌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이 종이 필터가 발명이 됐습니다. 커피를 열심히 마시던 메리츠 벤처 여사는 이 종이 필터 발명해가지고 나중에 공장을 차렸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멜리타라는 이제 커피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커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여성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조금씩 카페로 나오게 되면서 카페의 인테리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18세기 초 바로크 시대까지는요, 남성적인 표현이 생활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커피하우스에 드나들게 되면서 조금씩 커피하우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반짝거리는 유리를 많이 채택하게 되고 또 잔도 아주 예쁜 문양이 들어있는 잔들이 서비스에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설탕 남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은으로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하우스 인테리어가 남성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여성의 감성이 살아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